안녕하십니까. 송교수의 시사 분석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5일 주일 아침이고요. 어제 전 국민이 보고 있었던, 관심을 갖고 있었던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안 가결됐습니다. 결국 누구나 다 예상했었을 겁니다. 어제 그 일주일 전에는 부결일 게 거의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일주일 동안에 여러가지 많은 이슈들이 제기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았었고 결국 가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동훈 대표 참 똑똑한 사람인데, 한동훈 대표가 지난 4월달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로 국민의 뜻은 무조건 옳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입장을 바꿔서 항상 국민의 뜻에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주주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다수를 설득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따른다기보다도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야 되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언론지상에 나왔어요. 그러면 왜 자살했냐, 그 원인이 궁금한 거고, 굳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냐,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 계엄령에 대해서도 계엄령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철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조사할 건 조사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내란죄가 적용이 되냐? 적용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내란죄 사전적 의미를 한번 알아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SNS 국어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좀 오래된 사전이긴 한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란죄, 정부를 뒤엎으려 하거나 국토를 함부로 차지하려 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란이라는 거 이번에 한번 찾아볼게요. 내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국어 사전입니다. 뭐 네이버냐 다음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요. 내란,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전쟁이나 병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는 어떤가요? 쿠데타라는 뜻을 한번 마찬가지로 이 사전에도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쿠데타, 비합법의 무력적 기습에 의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란, 쿠데타, 용어가 비슷해요. 좀 다르긴 하긴 하지만, 약간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어감이,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정권을 탈취하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란죄라는 거는 예전에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군부 쿠데타 일으키듯이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 한 정권의 정점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내란을, 이건 그 내란죄라는 것 자체가 적용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이게 인용이 된다고 하면 빠르면 내년 봄
늦어도 여름에는 대선이 치러지겠죠. 현재로서는 대통령감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는 꼭 채워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차기 대통령감이 이제 나오기를 괜찮은 사람이 정말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또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헌재에서 부디 정확한 판단 내릴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